자, 그리고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영양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영웅 고건무가 왕이 되니 그 왕이 영유왕이야. 상식적으로 영양왕이 아들이 있었으면 이복 동생이었던 고건무가 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고건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칼을 뺐거나 아니면 자기 조카를 밀어냈거나 그럼 분명히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는 걸로 보아 영양왕은 진짜 자식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왕의 이복 동생으로서 전쟁 영웅으로서 나름대로 지지와 명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자리에 그렇게 조용하게 올라설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영유왕이 그렇게 왕이 됐습니다만 전쟁 영웅이고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고 그러면 조금 그 중국 세력에 대한 강경파일 수 있겠습니다만 마침 실제로 영유왕이 왕이 된 그 해에 수나라가 무너지고 당나라가 건국이 되었단 말이죠. 물론 영유왕이 왕이 됐던 618년에 당이 건국되긴 합니다만 그 당이 중국 대륙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잠깐의 분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유왕은 정확하게 저 당나라가 수나라의 뒤를 이을 것이다라고 정확히 바라보는 해안이 있었습니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냈던 기록들을 보면 백제나 신라보다 고구려가 3년이 빨랐거든. 근데 그 당나라에 약간 좀 굴욕적이었다는 거죠. 그 당나라 황제 고조 이연 그리고 정관의 치로 유명한 당태종 이세민이 황제가 되고 이세민은 진짜 전투형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당나라 영토를 엄청나게 넓혔죠. 그 당태종으로부터 책봉을 받습니다. 고구려가 당나라의 신하국이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조선과 명나라가 4대 책봉 관계, 책봉이 뭡니까? 고명, 금인, 임명장 내려보내고 황제 도장 찍어주고 이게 완전히 제후국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당나라, 실은 그 이영과 이세민, 이씨잖아요. 도교, 우리가 장자, 노장사상 그러잖아요. 장자성이 이씨였답니다. 그래서 당시 당나라에서 도교를 국교화하려고 했는데 그 도교를 받아들인 게 또 영유왕입니다. 당나라 종교를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살수대첩 때 포로로 잡고 있었던 수나라 병력, 수나라 포로 1만 병력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 살수대첩 승리 탑 경관이라고 하죠. 당시 고구려인들에게는 정말 크나큰 자랑이었습니다. 실제로 수나라는 고구려 침략 때문에 멸망되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요동 땅에 가서 개죽음 당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경관을 허무라는 명령을 당나라에서 내리니 또 영유왕이 그걸 허뭅니다. 그리고 영유왕이 고구려 지도, 봉역도라고 하죠. 여러 가지 정보가 담긴 지도를 또 당나라에 바칩니다. 물론 이 봉역도를 바쳤을 때 동돌골마저 당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당시 동돌골이 고구려에게 도와달라. 실제로 우리가 돌골과 손을 잡고 당나라 세력을 견제하는 게 맞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이 영유왕은 저 돌골 세력이 우리가 지난번에 수나라와 전쟁할 때 돌골이 우리 고구려를 힘들게 했으니 돌골을 조금 적으로 봤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중국 세력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요 하를 경계로 굉장히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비사성, 백암성, 신성, 여동성 이런 성들을 좀 연결시키는 작업, 천리장성 축조라고 하죠. 이때 이 천리장성 축조 책임자가 바로 또 오늘의 주인공이 이렇게 늦게 등장합니다. 영계소문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당과 친해야 된다는 영유왕의 신하들 중에 온건파들이 천리장성 축조까지 반대합니다. 그래서 당시 고구려의 젊은 무사들과 고구려의 국립대학을 태학이라고 하는데 태학의 학생들이 영유왕에게 굉장히 반감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교 장려한다라고 할 때 고구려 승려 보덕은 백제로 튀어버리고 해관과 도연은 일본으로 튀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유왕이 실제로 지지를 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영계소문이 천리장성 축조 책임자로 있던 영계소문이 고건무를 죽여요. 네, 일국의 왕이었는데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시신을 토막내서 시궁창에 버려버렸다고. 전쟁 영웅이 왕이 돼서 24년 통치하다가 이렇게 죽어요. 진짜 고건무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당황하셨죠?
약간 방송상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와이어리스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찌지직거리는 소리가 최근에 났고요. 그래서 하나를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완전 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상을 촬영하다가 끊었단 말이죠. 그런데 새로 찍으려고 했더니 아니 앞에 5분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연결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연개소문이 영유왕을 죽였다는 이야기까지만 했습니다. 아직 연개소문 이야기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고 죄송한 게 제가 예전에 연개소문 영상 촬영했고 조회수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런데 제가 설 특집으로 고당 전쟁 1시간 이상짜리 영상을 통합했고 그게 100만 조회가 나왔는데 제가 순간 그걸 캐치하지 못하고 오랜만에 연개소문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오랜만에 하는 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좀 다른 관점으로 역사적 관점, 연개소문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면서 영유왕 이야기랑 한번 좀 재밌게 매칭 시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유왕이 당나라에 사대했다. 책봉받았다. 그런데 연개소문이 영유왕 죽이고도 고구려는 계속 책봉 관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거든. 그리고 이게 고등학생들 국사 교과서에도 나옵니다만 바로 연개소문이 그 당나라 도교를 오히려 장려합니다. 그리고 포로는 수나라 포로 1만 명, 살수대첩 때 잡은 포로를 당나라에 돌려준 게 굴욕이라고 하지만 아니 포로 교환은 원래 하는 거고 당나라에서 먼저 고구려의 포로들을 수나라와 전쟁하면서 잡혀간 포로들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영유왕은 취했던 거고 살수대첩 그 전승탑인 경관을 무너뜨린 건 솔직히 나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 전쟁 영웅이었고 청야작전의 피해를 백성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음을 알았던 저 전쟁의 상흔을 빨리 좀 씻어내고 싶었던 전쟁 영웅 고건무 영유왕은 나라 자존심 살짝 숙이더라도 평화가 좋고 아름답다. 경관을 허물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봉역도 준 것도 잘못이다. 어떻게 고구려의 지도를 적국이 될 수 있는 나라에게 줄 수 있냐. 이건 진짜 고구려를 떠넘기는 행위가 아니냐. 역으로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고구려 땅이니까 황제야. 그거 인정해. 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마지막. 이 천리장성은 연개소문이 천리장성 축조 책임자로 있다가 천리장성을 중단한다고 하니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아니면 중앙에 있는 연개소문을 천리장성 축조 책임자로 내몬다고 하니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의견이 둘로 나눕니다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당과 친선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있었는데 그 천리장성마저 허문다고 하니 연개소문이 들고 일어났다는데 천리장성 축조 중단하려고 했던 건 저는 어떻게 쉴드를 쳐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영유왕 입장에서는 지금은 저 당나라가 신흥하는 강국이니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언젠가는 국가가 100년, 200년 지나면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미친놈들 왕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 실제로 당나라도 칙천무 때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고구려가 힘을 모았다가 내 후손 때라도 언젠가는 저 중국 세력을 멸할 수 있지 않을까? 영유왕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거란족이 요나라 만들어가지고 중국 북부를 압박했고요. 여진족이 금나라 들어 세우면서 중국 대륙 절반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족 단위 생활했던 친구들이잖아. 거란이나 여진은. 그러니까 나라 통치 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중국 대륙 절반을 먹었지만 금방 무너져. 근데 고구려는 위진 남북조 시기에 수십 개의 중국 국가가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700년 동안 유지되는 경험 있는 고구려였기 때문에 9년제도 익숙했던 고구려였기 때문에 만약에 고구려가 힘이 조금 강해서 한 100년 정도 더 버텨서 8세기, 9세기경에 만약에 중국 대륙을 먹었더라면 이거는 거란족이나 여진족이 중국 대륙을 지배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랬더라면 중국의 북부, 지금 북경 이쪽은 지금도 우리 땅일 수도 있지 않겠냐 하고 연개소문의 쿠데타를 안타깝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왕 고건무의 죽음을 좀 아쉬워하는 이들도 있다. 중요한 건 그래요. 연개소문이 당태종 이세민의 침략을 잘 막아냈습니다.
하여간 당나라에 여러 번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만 영계소문이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켜버림으로 인해 영계소문 사후에 영계소문 동생이었던 연종토와 아들들 남생이, 남산이, 남근이 이것들이 서로 싸우면서 당나라의 남생이가 항복하고 연종토가 신라에 항복하면서 고구려 국력이 쇠약해지면서 고구려가 멸망했으니 오히려 고구려 멸망의 원흉은 계기는 영계소문이 마련했다. 그래서 영계소문을 추앙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항상 역사를 좀 삐딱하게 봐가지고 이게 옳다, 이게 옳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역사는 어느 시대 누가 쓰냐에 따라서 기록이 바뀝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김부식은 고려시대 유학자야. 유학자니까 충을 중시하죠. 왕시혜자 영계소문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김부식은 경주 김씨에다가 자기가 경주 김씨야. 그리고 신라 육두품의 후손에다가 개인적으로 김유신 빤데 어떻게 영계소문에 대해서 좋은 기록을 남긴단 말입니까? 그리고 중국 측의 구당서, 신당서 보더라도 영계소문은 굉장히 난폭하고 막 이런 인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겨갈 무렵에 애국계몽사학자 신채호 같은 경우는 좀 자주성, 실현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 대단했다는 당태종의 침략을 막아낸 우리 영계소문 이야기를 알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4000년대 우리 역사상 최고의 인물을 단지 신채호는 영계소문으로 꼽았고 태백광로, 임시정부 2대 대통령, 한국 통사에서 나라는 형천이 사라질 수 있지만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다. 그 국호를 강조했던 박은식 선생님께서는 영계소문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탁월한 지도자 이렇게 또 표현했단 말이죠. 어떤 시대의 영계소문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분명히 영계소문의 해석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영계소문 쿠데타 상황을 한번 봅시다. 영계소문 아빠가 연태조고 연태조는 동부의 대대로야. 동부 대인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가 5부족 연맹체인데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이 대대로 자리가 좀 어려워지는데요. 여러분 고구려 귀족회의 제가회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선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버지 대대로가 죽으면 그 연씨 가문에서 물려받기도 합니다. 영계소문이 아니라 청계소문이다 또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영계소문이 워낙에 난폭하고 흉폭하고 그래가지고 귀족들이 그 영계소문이 대대로가 되는 걸 꺼려해서 대대로가 못 되고 있다가 영계소문이 귀족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만약에 대대로가 되어서 정치를 잘못하게 되면 그때 쫓아내도 됩니다라고 해서 그 동부 대대로가 되었는데 당시 영유왕과 온건파들의 대당 정책 4대 외교에 불만을 품은 영계소문이 대당 강경책을 전개하니 그 영계소문에게 위기를 느낀 영유왕과 온건파 귀족 대신들이 영계소문을 죽이려고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영계소문이 선수를 쳤다는 거죠. 수도에서 군대 사열식을 딱 가지면서 그 귀족들을 초청했고 그 귀족들은 진짜 영계소문이 설마 우리 모두를 다 죽일 수 있을까? 이게 진짜 함정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술 한잔 마시겠다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살생부 작성해놓고 당시 고구려 주요 귀족 100명 정도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몰아서 그대로 고구려 궁궐로 쳐들어갔고 아니 영유왕 입장에서도 당연히 궁궐을 지키는 수비대가 있을 텐데 그 수비대 대장들이 영계소문에게 먼저 다 죽음을 당한 거지. 그러니까 궁궐이 그냥 뚫리게 되는 거고 영계소문이 영유왕을 죽이는데 전쟁용 고건무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원래 왕이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인데 죽임을 당해놓고 시체는 토막이 났고 시궁창에 던졌단 말이죠. 이러면 영계소문은 완전히 왕시혜자죠. 진짜 반역자죠. 이걸 핑계로 당태종은 침략에 왔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왕을 이렇게까지 시해를 했더라면 분명히 그에 대한 반감을 갖고 그 사람을 권력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영계소문은 대대로가 됐죠. 그리고 실제로 고구려 군대지간을 망리지라고 하는데 고구려 역사상 처음으로 대대로와 망리지를 통합했던 쉽게 이해하면 정치 권력과 군부를 다 장악했던 인물 최초의 대망리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반감이 없었다는 건 그 영유왕의 4대 정책에 군부 소장파 무장들과 고구려의 지식인, 태학의 지식인들과 그리고 천리장성 축조에 힘들어하고 있었던 여러 백성들마저도 영유왕의 대당 4대 외교에 불만을 가졌고 우리는 수나라 113만 명의 침략을 막아냈던 위대한 고구려인데 고구려의 기상을 잃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안타까움을 내가 되살릴게 하면서 영계소문이 영유왕을 죽이고 대당 강경책을 펼쳤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귀족 100명을 죽였으면 그 귀족의 친척들이 얼마나 지방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성주이기도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가 완전히 결집하지 못한 상태였다. 대표적으로 안시성, 성주, 양만추는 분명히 영계소문에게 불만 세력이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태종의 침략을 영계소문은 막아냈잖아. 물론 또 그러면 여동성도 뚫리고 신성도 뚫리고 여러 성들이 뚫렸는데 그게 어떻게 막아낸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막상 당나라로 돌아갔던 그 중국 역사상 최고 황제라는 당태종이 나에게 위징이 있었더라면 고구려 원정을 막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고구려 원정을 후회했고 죽으면서 유언이 내 후손들은 고구려를 침략하지 마라고 했으면 영계소문이 이거 이긴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알아요. 영계소문이 중국 대륙 어디까지 들어갔다라는 기록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이건 제가 이제 당태종 이세민 vs 영계소문 할 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계소문이 분명히 인물은 인물이다. 이 인물임을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당태종 이세민과 영계소문이 싸운다라고 하니까 당시 백제 의자왕이 백제 최고 인물을 성충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일본의 어떤 기록에 제가 봤던 제가 진짜 어떤 기록물인지 정확히 일본석이었을 겁니다만 영계소문이 고구려에 있고 백제에는 성충이 있고 신라에는 김유신이 있고 그리고 중국에는 당태종이 있는데 우리 일본에겐 누가 있나 이런 기록도 있단 말이죠. 그 성충에게 의장이 물어봅니다. 야, 이세민이 당나라 병력 대병력 이끌고 고구려 침략한다고 하는데 고구려 영계소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와, 기록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성충이 의자왕에게 패야 당나라의 세민이는 계소문의 적수가 안 될 겁니다. 무조건 영계소문이 이깁니다. 그만큼 영계소문 잘난 놈입니다. 진짜 잘났나 봐요. 그러니까 실은 이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의자왕이 성충에 한마디 더 물어봅니다. 야, 그러면 만약에 영계소문이 고구려 병력을 이끌고 중국 대륙을 침략했을 때도 성공할 수 있겠냐? 근데 성충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쉽지 않고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 당태종은 벌써 왕이 된지 황제가 된지 20년 이상 지나서 인민들에게 잘했고 지지를 얻고 있는 반면에 영계소문은 쿠데타한 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민심을 다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만약에 영계소문이 쿠데타를 10년만 먼저 했더라면 중국 대륙까지 영계소문에게 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았을 때 영계소문이 인물은 인물이다. 나중에 한참 나중에 앞으로 영계소문 이야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자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영계소문에 대해 궁금해질 때쯤 당태종과 영계소문 그리고 영계소문과 그 전에 김춘추 비교 재밌겠다. 영유왕과 영계소문 이야기 두 인물이 전쟁용 고건무가 왕이 됐고 좀 세대도 비슷하고 대외 관도 비슷해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중국 대륙을 접수했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